경매수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오늘은 바로 물건을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분석해볼 물건은요, 2019 타경 2946 물건이고요,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물건입니다. 가끔 입찰 최저 가격은 상당히 낮은데 전회차 최저 가격을 넘겨서 낙찰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대부분 에이 저럴 거면 차라리 전회차에 가장 낮은 가격에 쓰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격은 옳고 저 가격은 틀리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은 3억 5,900만 원 정도고요, 두 번 유찰되어서 최저 가격이 1억 7,600 정도였습니다. 낙찰 가격은 한 번 유찰된 최저 가격 2억 5천을 가뿐히 넘겨서 낙찰이 되었죠. 응찰자도 무려 17명이 입찰했고요, 차순위도 전회차 최저 금액을 넘긴 금액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전회차에는 왜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유찰이 되었던 것일까요? 또 이후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왜 몰렸을까요? 이런 것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선은 부동산 경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심리를 살짝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가격이 아무리 낙찰가에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감정 가격이 얼마인데 얼마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일단은 관심도와 주목도가 후커니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 가격에서 얼마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감정 가격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일단 그 물건이 뭔데? 어떤 물건인데 이렇게까지 떨어졌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누구나 훑어보기는 한다는 거죠. 적어도 경매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물건은 오로지 토지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또 토지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물건은 아닙니다. 매각에서 제외되는 견사와 그리고 좀 불필요한 거를 집어넣는 창고,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뛰어넘는 매력적인 가격이 일단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죠.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는 하지만 국어를 통한 현황도로도 있고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익 창출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또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변 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토지의 잠재 가치는 꽤 상당할 것으로 보여요. 이 물건의 경매 신청자는 농협인데요, 근저당권은 3억 정도, 임의경매 청구 금액은 2억 4천 정도니까 은행도 이 물건의 가치를 적어도 3억 정도는 평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이런 물건은 매각 제외 물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없죠.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창고와 비품들이 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찾아가라고 계고를 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뭐 찾아가지 않으면 치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경험상 솔직히 저런 물건들이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고 가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쓰레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뭐 확신?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통 경매가 진행되면요, 돈이 될 만한 물건은 모조리 다 쓸어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 않고 돈이 될 만한 것들, 좀 쓸만한 것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요, 잽싸게 연락을 해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들고 나가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향후 물건에 대한 원상 회복 명령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농취증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이 물건의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한 가격과 가치 측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농협이 잡은 근저당권의 가격이 때로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죠.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의 120% 혹은 또 140% 정도로 근저당을 잡습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기는 빌려주지만 혹시라도 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물건이라도 근저당을 낮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무단으로 저런 창고나 제시외 물건들이 있으면요, 경매에서는 일단 무조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다지 좋아하지 않죠. 이런 것들 때문에 2번 유찰이 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한 번 유찰될 때마다 30%씩 가격이 떨어집니다. 2번 유찰되면 거의 감정가의 50% 아래까지 떨어진 셈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관심을 크게 끄는 것은 당연하고, 여기에 혹시나 행여나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이 물건에 몰리는 거죠. 응찰자가 17명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낙찰권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마 5-6명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낙찰권과 많이 멀어진, 소위 말하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운에 기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좀 저가에 깔려 있죠. 이 물건의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도 주변 입지가 좋아서요,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 곳의 공시지가는 잘 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곳의 낙찰 가격이 저는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다만 첫 번째 유찰됐을 때 노렸던 사람들은 입찰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지금 2021년도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니까요, 2억 2천이 넘더라고요. 공시지가는 세금을 매기기 위한 그런 가격인데 일반적인 시세는 항상 공시지가를 뛰어넘습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입찰 가격을 높여야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여러분들은 낙찰 가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물건의 입찰 가격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산정을 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입찰 가격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자신만의 입찰 가격에 대한 노하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알림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